안녕하세요. 박정연합집과 박재국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뼈이식과 관련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야기가 길고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많은 팁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상악동 뼈이식 제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수술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두서는 없을지 몰라도 길게 한번 다 하나하나 다 풀어서 많이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에 뼈이식을 했어요. 얘가 10년을 버텨야 될 텐데 어떡하죠? 그러면 언제쯤 밥을 먹게 해줄 거고 너한테 그 다음에 언제쯤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별로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아있는 뼈의 강도와 양입니다. 남아있는 뼈가 타입 3 정도 되고 3mm 정도 되면 거의 5, 6개월 정도 되면 임시치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임시치아를 쓰고 두세 달이 지나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뼈가 1mm고 혹은 2mm가 안 되는데 타입 4고 이렇게 그런 정도 되면 10개월은 지나야 저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뼈의 강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좀 이따가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뼈가 생성되는 속도예요. 가장 기본적인 룰은 뭐냐면 4개월 내에 1mm가 골화가 되고 저작을 버티려면 2달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에 1mm가 생성되고 7개월째 되면 2mm가 저장력을 버티게 되고 8개월이 되면 3mm가 저장을 버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로딩에 대한 얘기를 하악은 3개월, 상악은 4개월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평균치죠. 그래서 사람의 나이, 폐경 이후의 기간, 저작 습관, 남아있는 치아의 저작 능력 이런 것들 관련돼서 변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딱 3개월 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변이는 있는데 6개월 정도의 1mm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미치는 인자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자일수록 느리겠죠. 폐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느립니다. 나이도 중요한데 50대까지는 젊다고 보고요. 50대 넘어가면 좀 많다, 60대부터 많다, 70대가 되면 좀 많이 많다 생각하시고 조금 오차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경한 여자일수록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많아서 저작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 치아들이 많을수록 뼈가 많이 잘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두세 개 있긴 한데 거의 의미 없는 치아다 그러면 못 먹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뼈 생기는 속도가 늦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상악동의 모양입니다. 상악동 모양이 넙덕한 경우에는 뼈 생기는 속도가 많이 늦어요. 좁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면 좁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서 자기 뼈에서 뼈의 실제로 뼈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3차원적으로 만들어지겠죠. 똑똑한 애들은 굉장히 천천히 와요. 그래서 뼈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상악동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옆 피라미드 모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악동 모양은 이렇게 류마티제이션이 돼서 내려오면 이렇게 똑똑하게 내려오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라타를 입안에서 봤을 때, 파노라마 찍기 전에 딱 봤을 때 보면 똑똑하다 그러면 사실은 상악동이 내려갔다고 그런 게 맞고요. 리치가 좁아요. 그런데도 상악동이 내려올까? 내려온 경우 있습니다. 아주 드문데요. 한 100명, 200명 보면 하나 정도는 리치가 좁아서 상악동이 못 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보긴 봤어요. 이런 경우에 뼈 이식을 하면 이게 금방 뼈가 됩니다. 팔라탈 볼트가 깊다, 얕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요. 팔라탈 볼트가 깊은 사람들은 리치가 이렇게 좁고 팔라탈 볼트가 깊죠. 그래서 요번 분들은 뼈 이식을 할 때 비강 쪽으로 이렇게 메디안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면 금방 들어가요. 좁고 뼈식제 양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화도 빠르고요. 넙떡하니 이렇게 무던하게 가는 팔라탈 볼트가 얕고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몸을 째서 팔라탈을 확 열어보면 메디안하고 라테랄 쪽으로 좀 깊어요. 그런 경우는 골식제 양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골아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골아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나이, 성별, 저작되는 치아, 그 다음에 상악동의 폭경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쯤에서 상악동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이 왔어요. 자, 보면 대부분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여기에 좀 뼈가 없었으면 기다렸다 임플란트 하는 게 나을 할 텐데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기는 한 3mm 넘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한 2.5에서 3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심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 나이가 몇 살이나 중요한데 젊다 생각합시다. 50대. 그러면 저는 여기는 6개월, 여기는 7개월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시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트에 이렇게 꼭 쓰거든요. 임시차 만들어서 로딩을 하면서 뼈가 더 안정화되는 걸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 정도가 되면 7개월, 8개월 정도 되면 밥 먹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좀 치아가 이 정도 있긴 있죠. 뭐 나이도 계산한 겁니다. 7, 8개월 되면 밥 먹게 할 수 있고 수술 끝나는 건 그 뒤에 한 2달 정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뼈 시간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또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 보시면 상악동 하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외곽이 더 단단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술도 잘 된 거고 그렇습니다. 상악동 기존의 하연이 없어져요. 새로운 하연이 생겨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 사진을 보면 하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부분이요. 여기는 희미해져 가고 있죠. 여기도 여기는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외곽 쪽으로 좀 생겨있는 게 좋긴 합니다. 남자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부분은 3mm 되겠죠. 여기는 2mm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문제죠. 까맣게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뼈 이식에서 임플란트를 할 건데 남자분이고 골격이 커요. 그래서 신는 힘도 세고 좀 건장한 타입의 뼈도 좀 단단한 것 같은 남자로 보이죠. 이쪽이 부실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감안을 해야겠죠.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2차법으로 심었죠. 아시겠죠? 여기가 뼈가 푸석푸석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이건 겨우 심은 거예요. 심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요. 나중에라도 급한 경우가 되면 이쪽이 워낙 망가져 있어서 지금 밥을 못 먹을 테니까 요 2개월로라도 밥을 먹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심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바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8개월 돼서 임시차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밥 먹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계속 망가져가는 게 보이고요. 8개월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2, 3mm잖아요. 2, 3mm에 6개월씩 걸리니까 6개월 걸리면 8개월 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직 부족하죠. 얘는 겨우 붙은 거고요. 요거는 뼈랑 붙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임시차를 넉 달을 씁니다. 저는. 왜냐면 워낙 약했거든요. 지금 8개월 만에 이 정도 마무리되는 거는 그 건장한 남자 타입이라고 해도 좀 빨리 온 거기 때문에 임시차를 넉 달 정도 쓸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 이가 없죠. 이쪽을 완성하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죠. 완성하는 게 여기도 1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면 빼고 기다리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덜컥 완성해 놓으면 환자 안 오고 나면 정말 빨리 망가집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임플란트 어떤 걸 바꿨냐면 표면 처리가 SLA인 거, 그 다음에 주름이 조금 많이 있는 스레드가 많은 걸 바꿨는데 요건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전에 RBM 처리됐던 서피스는 사실 이 정도 되면 또 망가져요. 그래서 이 골격 큰 남자들은 이거 하다가 망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하나 발생해가지고 요즘에는 RBM 서피스는 안 쓰고 SLA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자외선 임플란트 얘기 나오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8개월 만에 로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개가 메인인 것 같고 여기는 겨우 겹다리 붙어 있는 거지 얘를 막 하나만 했는데 8개월 만에 로딩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상악동이 이만큼 내려와 있죠. 뼈 1mm밖에 없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안 심어요. 그냥 임플란트 안 심을 겁니다. 뼈 이식만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mm는 돼야 고정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6개월 플러스 3개월, 2, 3개월 돼서 9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심고 총 9개월 뒤에 식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임시치아를 만들기 시작해서 2달이나 넉 달 정도를 기다리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뼈 이식 한번 했고요. 9개월이 지나서 식립하고 6개월이 걸리니까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마 골격이 굉장히 크죠. 이분은요. 남자분이었을 것 같아요. 색깔을 보면은. 그러면은 요 정도 상황이면은 15개월 정도 걸리겠죠.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여기 3mm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놓고요. 바로 그냥 뼈 이식하면서 임플란트 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개월 정도면 바로 로딩할 수 있어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남자분이고 저작갈 치아도 많고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6개월 걸려서 시작을 하고 여기는 9개월 돼야 1차 식립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는 좀 짧게 걸려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임플란트를 붙이고는 거의 ITI 타입을 써요. 이게 보철하기가 쉽고요. 본노스가 생기는 게 굉장히 적어요. 아마 이게 7레벨 임플란트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장점이 있습니다. ITI 타입 임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상악동에 여기 1mm밖에 없는 경우에도 여기 걸쳐서 심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걸려요. 이 부분 넓은 부분이 걸려서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 고정이 나올 확률이 많고, 초기 고정이 안 나오면 빼고 뼈식만 하고 덮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아스트라 타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트라 타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끝부분이 약간 테이퍼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고정을 넣기 위해서 조금 밀어넣다가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하통에. 그러면 난리 죽이죠.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 골라돼서 뭉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스트라 타입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뼈 이식을 하고 9개월이 아니라 한두 달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초기 고정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9개월 뒤에 들어갔는데 골화가 덜 됐네, 넉 달 더 기다리셨다면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맞아요. 개원가에서 임플란트를 할 때 저는 전치부는 이거 쓰고요, 부치부는 이걸 주로 씁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개수가 많지 않은 분들은 전치, 부치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를 쓴다면 당연히 이게 맞죠. 전치도 쓰고 부치도 쓰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부치랑 전치랑 구분해서 부치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러나 상악동에서는 확실히 얘가 유리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요 걸치는 부분 때문에 상악동으로 뽕당하고 빠질 일이 없고, 빠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초기 고정 얻으려고 이거 0.5mm 한 번만 더 턴하다가 쏙 빠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상악동이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악동에는 아스트라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스트라만 쓰시는 선생님들은 몇 달을 더 기다렸다가 두세 달을 더 여유있게 해서 보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악동에 걸리식을 하든 아니면 GBR을 하든 이런 경우에 되게 중시 여기는 게 뭐가 있냐면 임시치아입니다. 뼈가 단단하지 않거나 해서 무르거나 뼈 이식을 많이 하니까 둘 중에 무조건 더 안 좋다 싶으면은 임시치아를 통해서 주변 뼈가 단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확실히 유리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서도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저작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저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자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작이 빨리 돼서 씻는 치아가 면적이 넓어지니까 영양소 섭취가 좋아져서 뼈가 더 빨리 생기고요. 그 다음에 뼈가 아직은 덜 만들어져 있는 그 오클리랄 쪽에 있는 부분들이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후에 뼈가 덜 생성된, 골화가 약간 덜 됐는데 강한 힘 때문에 트라우마 받아서 병원이 녹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시치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언제 끝나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이거 빨리 끝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그 다음에 빨리 밥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안전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임플란트에서 크라운 루트 레이쇼라는 얘기를 하죠. 임플란트는 저희 배울 때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임플란트에서는 의미가 없고 다 버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겪어본 바로는 반대합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이 길면 길수록 외력이 많고요. 나사가 부러지든 풀어지든 아니면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지든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게 더 유리하고요. 길면 확실히 안 좋아요. 저는 상하게 길게 상하악을 다 해야 되는데 하악은 규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위에 거 길게 만들어줬더니만 얼굴 앞모는 좋아졌는데 웬걸요. 넣는데 씹을 때 딱 넣고 측방갑을 다 제거하고 캐나인 가이드를 만들어줬는데도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거려요. 치아가 임플란트 집어넣고 봤는데도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5년 뒤에는 그게 부러지고 빠지고 어때든 깨져서 다시 몇 개를 더 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앞모를 중시 여기는 것보다는 적정한 크라운 길이가 넘어가면 분명히 외력이 많아지고 임플란트는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가 되면 전체적으로 버티컬 디멘션을 낮게 만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서 혹은 임플란트의 직경과 그 개수를 늘려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상악동의 걸리식이죠. 그러니까 상악의 최후방 치아에 윈도우를 열어서 뼈 이식을 많이 한 케이스에 싱글 크라운은 안 합니다. 그래서 6, 7번을 윈도우 열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해줬어야 되는데 나 돈 없으니 6번만 해줘 그러면 안 합니다. 탈라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번까지 있어 6번까지가 다 있어요. 6번 하나 망가져서 윈도우를 열어야 되는데
뼈이식을 많이 한다 그러면 6, 7번을 아래쪽에 7번 안 하든 관계없으니 6, 7번을 다 같이 하면은 해주고 6번만 해서 잘 먹겠다 그러면 안 해줍니다.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치아 작게 만들거나 언더겹을 만들면 버티겠지만 그렇게 잘 안 하고 거의 정면 승부하는 타입이라서 크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하나짜리 뒤에 치호강 하나 만들어달라 하면 NO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왔습니다. 임플란트 하러 왔죠. 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 3mm 정도 돼요. 골질이 또 타입 3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ITI 타입 경우에 뼈이식과 임플란트를 같이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면 밥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차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되냐면 뼈가 이렇게 있던 부분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는 치조골 아니에요. 거의 광대뼈입니다. 광대뼈. 사람 미치면 안 보여요. 거기다가 점막도 발달돼 있고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떡합니까? 해야죠. 밥 먹여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뼈가 1mm가 안 되고 뼈이식을 많이 하면 그냥 12개월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ITI 타입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무조건 신입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뼈이식 어차피 해야 될 환자 입장이기 때문에 뼈이식만 잘 되면 임플란트를 신입했다가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신습니다. 여기는 일자법으로 임플란트를 마무리했고요. 여기 GBR 했어요. 이거 심란해라. GBR 하고 산학동 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한꺼번에 했고요. 요거는 넉 달 뒤면 마무리했습니다. 왜냐면 GBR 했다는 거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만큼 뼈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만 뼈이식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순축을 좀 했거나 그러면 나머지 버티는 부분이 뼈가 4mm가 넘죠. 타입도 3죠. 그러면 버팁니다. 4개월 뒤에 밥을 먹게 해주는데 임시차를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나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도 부실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로 만들진 않고 넉 달 뒤면 임시차를 만들어줍니다. 이쪽에는 뼈이식을 했고요. 1mm밖에 안 되는 데인데 운 좋게 임플란트가 신입이 됐어요. 운 좋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압착을 합니다. 오스테오통으로 톡톡 쳐가지고요. 1mm밖에 없는 데를 살짝 압착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5.3mm를 심었어요. 근데 4.8에서 한번 시도합니다. 오케이 되면 4.8에서 끝냅니다. 근데 헐렁하다 하면 헐렁하다 안 된다 그러면은 9.3을 트라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 그리고 덮겠죠. 다행히 심해졌고요. 도저히 1차법으로는 안 돼서 2차법으로 묻었습니다. 8개월 정도가 돼서 이쪽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요. 이건 임시차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원래 산악동의 하얀이 없어진 걸 보고 여기가 좀 더 진해졌죠. 그 모습 보면서 임시차를 쓰고 있고요. 이쪽은 결국 부러지고 더 멀리 생겼죠. 임시차를 만들 때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안 풀려고 했는데 도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넣고요. 라테스로 돌립니다. 저희는 벌화된 걸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학원 다닐 때 수업 듣긴 했었는데 오차도 많고 번거롭고 해서 안 씁니다. 그냥 손으로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손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넣고요. 많이 쪼아요. 그래서 라테스로 쪼우죠. 그런데 하면서 아프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좋고요. 그래서 25N 이내에서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페일입니다. 실패한 걸로 보셔야 돼요. 너무 빨리 들어왔거나 초기 교정이 안 좋았거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N 이내에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5N에서 35N 사이에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임시차를 만듭니다. 본을 떠서 러버로 본을 떠서 기공소에서 만들어 보는데요. 이유는 구강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체어 타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비용은 늘어나지만 확실히 모양도 이쁘고 팔레신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빠져요. 깨지는 것도 확실히 달라요. 손으로 만드는 거랑 기공소에서 좀 만드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캐드캠으로 해서 그 레진 중에서 PMMA라고 왜 압착된 레진 블록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좀 광택이 굉장히 좋아서 그 지르크니아랑 혼동될 정도로 잘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5개월 써도 변색도 별로 없고 좋아서 웬만하면 본을 떠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을 떠기 직전에 포스트를 넣고 쪼우는데 25N에서 35N 사이에 통증이 있다 이러면 임시차를 만들어서 넉 달을 버팁니다. 어떻게 하냐면 붙이고 2달을 기다렸다가 2달 뒤에 오면 달아있는 양을 보고 오코리달 쪽에 레진을 좀 덧대서 더 쓰고 2달 뒤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45N까지 체크를 하고 OK가 되면 본을 떠서 일을 만드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99%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PMMA로 만든 최근에 그 단단하게 만들어진 재료거든요. 너무 단단해서 조금 언더를 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0.23mm라도 언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부릅니다. 35N에서 45N 사이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임시차를 만들어서 두 달 뒤에 그냥 파이널 세팅합니다. 둘 다 만들었다가. 그래서 본을 떠서 기공세 만드는 거는 장점이 비용은 들지만 그 본 뜬 걸로 임시차도 만들고 파이널 고쳐서도 만듭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서는 거의 99% 만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만들어달라고 해서 붙이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잘 깨지지도 않고 트러블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안전하게 끝내는 수가 생기고요. 그래서 라쳇을 쪼을 때 좀 주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단단한 경우는 라쳇 쪼을 때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좀 주의 있게 쪼으면서 어느 부위에 통증을 느꼈는지를 보고요.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된 거를 특정한 기분을 쓰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임시차를 적극 활용한다. 통증이 만약에 생겼다면 라쳇을 쪼을 때 옆에 비트는 힘에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25N 전이냐 후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듭니다. 자, 이 경우도 보도록 할까요? 여기 뼈가 2, 3mm 정도 되겠죠. 근데 골질이 좀 약해요. 남자분이긴 한데 골질이 약해서 색깔이 좀 검게 보이죠. 그래서 상악동 뼈식하고 여기는 필이 압착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가 되면 2, 3mm가 6개월에 2, 3mm 더 생기려면 2달 정도 더 필요하고 거기다가 남자긴 하지만 골질이 약해서 한 달 정도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되면 저작을 감당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수술했는데 1차법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2차법으로 묻어버리고 내가 9개월 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8개월 정도 됐을 때 혹은 8개월 중순쯤 됐을 때 2차 오피를 해서 꺼내놓고 2주 뒤에 본을 떠서 일을 만들죠. 그럼 조금 더 빨라지니까. 요거보다 좀 더 천천히 가는 건 관계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저는 거의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좀 더 빨리 당기려고 노력 많이 해서 말씀드린 숫자고 이 정도 골질인데 2, 3mm밖에 안 되면은 1년 넉넉하게 부르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분은 위에 틀니를 쓰고 있던 분이세요. 근데 여기 뼈 이만큼 되면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하면 똑같아요. 왜냐면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난다만 이해해 주시면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쓰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합니다. 뼈 이식을 하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틀니를 반 잘라서 고리가 이렇게 남고 여기는 다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임플란트 쭉쭉 심겠죠. 그래서 이쪽을 바로 해주면서 나중에 또 이쪽 임플란트 심습니다. 자, 그럼 그림 볼까요? 상악동 하연의 원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가 좀 더 진해지는 게 보이죠. 여기 좀 진해진 게 보이시죠? 여기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뼈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틀니를 그냥 기존 틀니를 계속 썼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웬만하면 1차법으로 수술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골리식만 하고 8개월 정도 넘게 기다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뼈가 좀 내니까 8개월 뒤면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렇게 해서 한쪽 심는 걸로 쓰기도 하고 환자분이 급하니까 빨리 해줘 그러면 안쪽 다 남아있는 치아가 5번에서 3번까지 있으니까 한꺼번에 심기도 하고요. 근데 2차법으로 묻어두면 좋아지는 않아요. 틀니랑 같이 쓸 때. 무슨 말인가? 다시 볼게요. 제가 구치부에 ITI 타입 임플란트 타입을 쓰는데 ITI 타입은 치는 레벨 임플란트라 본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덴처를 써서 눌러버리면 얘가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방해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본이 조금씩 마지날 본 로스가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스터 타입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덴처를 안 쓰는 식으로 상악동 골리식을 하고요. 그래서 할 바에는 1차법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 본 것처럼 8개월, 10개월 정도 기다렸다 바로 1차법으로 수술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임플란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면 원래 골이 이렇게 있던 게 보이는데 이게 합성골이 약간 들어가 있다 보니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골화는 잘 돼 있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1mm가 돼도 골화는 돼요. 단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야 되고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같이 심을 건지 심게 된다면 1차법으로 갈 건지 2차법으로 갈 건지 그러면 1차법과 2차법이 되면 틀니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임플란트 로딩 시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가 좀 길고 두서없이 이야기 되게 많았는데요. 상하통의 뼈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일단 대학원 다닐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냥 모래들 깨끗한 모래만 넣어놔도 공간에 블러드가 차고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뼈가 될 거라고. 볼리스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골아도 된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전으로도 뭐 다른 쪽에 있는 선배랑 막 골화가 되네 안 되네 해서 막 싸우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골화가 확실하게 됩니다. 저는 상하통에 골리식 했던 부분의 임플란트가 픽스처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그걸 트래핑볼로 다 따냈어요. 파왔죠. 이러면서 그분 골격이 엄청 큰 분이었는데 거의 타입 1이어서 타입 1 골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타입 1이 되느냐 3가 되느냐도 주변에 자기 뼈랑 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하통에 골화는 잘 됩니다. 기간과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골화가 되는 거는 6개월에 1mm씩 저장력을 버틴다. 나이, 성별, 조작할 치아, 상하통의 폭경이 관련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로딩하는 시기는 전전골의 양과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ITI 타입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하고, 치아가 길어지는 건 반대하고, 최후방 치아에 하나만 윈도우 열어서 만든 골식제의 임플란트에는 로딩을 시키지 않고 2개를 만들고 복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쳇으로 쪼아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통증이 생긴다에 따라서 임시치아의 기간을 뭐 심지어 6개월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포기할 건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상하통 가지고는 개원가에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수술하는 방법 등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술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교육기관 혹은 인터넷 다른 거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변에 생기는 사소한 팁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유용한 팁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통의 뼈이식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하통 없었고 바로 안구였으면 어떨 뻔했어요. 터트리면 분할 빠지는 건데 그 생각하면 상하통 정말 고마고요. 제 방송 잘 보시고 경험이 많이 쌓여서 정복이 되면 사실 인접치과에서 못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솜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숙지하시고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통이 있어서 치과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안구였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니까 즐겁게 사시길 바라고요. 도움 많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재미연합치과 덕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